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가 되면 드디어 이제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오는구나 라는 거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온다라는 것,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한 살 더 먹게 된다는 게 가장 크겠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나이에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9살 때요. 그렇게 30살 되는 게 싫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린데요. 그때 생각에는 정말 진지한 궁서체였어요. 내가 이제 내 나이가 30이 되면, 30대가 되면, 난 이제 틀린 것 같아. 나 이제 아줌마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30대 때 이제 힘든 경험들을 한 다음에 40살을 앞둔 39살 때는요. 그렇게 40살이 빨리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뭐 예전에 뭘 좀 보시는 분이 미쓰리는 40대 넘어가면 일이 잘 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너무 30대 때 힘든 일들을 겪으니까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40대가 되면 좀 좋아지겠지. 뭐 매일 이렇게 죽으라는 법이 있겠냐. 이런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40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내년에 47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미쓰리에게 1년은 지난 10년을 정리하고 다가오는 10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는요. 저를 키워주신 우리 외할머니께서 47살에 제가 응애예요 하고 태어났습니다. 상상이 안 돼요. 내가 우리 할머니가 내 나이에 할머니가 됐어? 이게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하거나 혹은 아이가 있거나 그러면 어쩌면 훨씬 더 일찍 엄마의 마음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제가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 저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질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제 철없이 이렇게 똥꼬바라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할머니가 내 나이 때 할머니가 됐는데 나는 어렸을 때 마냥 우리 할머니가 그냥 할머니스럽고 여자로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이 자꾸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정말 지혜로웠던 분이셨는데요. 새해 저는 제가 할머니로서의 역할은 할 수가 없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할머니처럼 우리 할머니가 분명히 뭐 정신없이 할머니가 되신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첫 손녀였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를 이렇게 키우시면서 정말 할머니께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다가오는 한 해에는 조금 더 인생을 좀 이렇게 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또 신중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고요.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2월 23일 수요일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을 보면서 뉴욕 주식시장에서 나온 호재와 악재를 좀 구별해서 분리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해 주시는 우리 임정준님께서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호재, 악재에 대한 관점은 포지션에 따라 다를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풋옵션, 선물 매도, 방산주, 인버스, 안전자산 등의 비중이 높다면 호재를 찾는 방송인 듯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 증시의 시험대, 시험 보기 전 악재 총정리라고 제목을 달고 에피소드를 올려드렸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 지금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빠지지 않을까? 근데 어떤 재료로 빠질까? 하고 그런 관점으로 돈다방 미쓰리 앞전 에피소드를 들으신다면 그거는 악재 총정리가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는 완전 호재 총정리가 된 거죠. 사실 저도 약간 이 매매 스타일이요. 좀 옵션 매도
선물 매도, 예, 풋옵션 매수, 뭐 ELW, 뭐 예, 풋 ELW 좋아하고 약간 이런 성향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뭐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종목 별로 안 좋아하고 오히려 막 지수는 막 그냥 떨어지는데 혼자서 막 붉은 빛 내면서 막 올라가는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고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하는, 그러니까 아주 이 주식 매매를요, 아주 독하게 배웠거든요. 아주 몹쓸게 배웠습니다, 제가. 좀 우아하게 좀 이렇게, 아유, 삼성전자 이 시점에서 좀 사볼까? 이렇게 주식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주식을 배우지 못해서, 예, 참 주식을 힘들게 매매합니다. 근데, 어쨌든, 돈다방 미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 방송을 전해드리면서, 그래도 호재 악재를 딱 이 컨셉을, 관점을 잡아드릴 때, 호재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예,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 녀석들을 호재라고 하는 거고, 주식을 상승하지 못하게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녀석을 악재로 표현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그 구분은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12월 23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5년 넘게 방송하면서 몇 가지 계속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경제는요, 주식은요, 이과가 아니라 문과입니다. 수학이 아니라 심리예요. 경제는요, 말장난이에요. 이런 얘기 종종 해드리잖아요. 저도 이제 경제방송을 이제 출연해서 뭐 시황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할 때 그 뻔히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주식이 막 빠진 다음에 올라가면 왜 올라가? 아, 오늘은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막 올라가다가 빠지면 이익 실현, 예,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멘트들을요,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23일 수요일 뉴욕 주식시장이 혼조세였는데 나스닥만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올해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 때문에 나스닥만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의 욕구가 다우지수와 S&P는 막 발동하지 않았나요? 예. 그냥 지금 뉴욕 증시는요,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눈치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죠. 증시는 미리 미래를 선반영하고 선행하는데,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셧다운이 되고 뭐 3단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뭐 같이 모여서 뭘 못하고 뭐 다 이런 지경. 하물며 지금 변종 바이러스까지 발생돼서 죽겠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래, 백신 개발됐고 이제 백신 맞고 단체 면역이 형성되면 코로나19 빠이빠이 하고 마스크 안 쓰고 이제 그런 날들이 와. 이미 그걸 반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 위에 가 있거든요. 자, 나 여기 올라와 있어. 너 실물 경제 빨리 올라와.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부채질해 주기 위해서, 혹은 실물 경제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후퇴할까 봐 각국에서 계속 부양책을 쓰죠. 그 갭이 형성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뉴욕 증시가 다시 여기서 한 단계 강하게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주식시장이 저 위에 올라가게끔 만든 그 재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새로운 무언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이 뉴욕 주식시장의 저 지수를 더 끌어올릴 만한 강력한 호재, 코로나19 백신, 그 백신이 이제 단체 면역을 형성하고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호재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을까? 아니면 실물 경제가 저기 올라가 있는 증시를 따라가지 못하고 허우적 거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갭이 버블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람들이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막 매도하고 내가 먼저 팔아야 돼, 그런 일이 발생할까? 이거를 좀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이익 실현 차렴 다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예, 그냥 말장난이에요. 뉴욕 주식시장에서 나온 호재와 악재를 정리해드리면 호재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악재가 이날 나온 악재가 혹시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제가 제시해드리고자 오늘은 제가 호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나온 호재는요. 첫 번째,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을 미국이 추가로 내년 7월 말까지 공급받기로 했다. 이 재료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미국 국민들이 이제 아주 많이 백신을 맞겠구나. 백신 보급이 확대되겠구나. 그럼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코로나19의 종식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 호재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호재는 뭐였냐면 바로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입니다. 제가 아까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봤더니 올해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로 나스닥만 하락 반전했다고 했잖아요. 유럽 증시 마감 현황은 더 골 때립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럽 증시가 상승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 미국 부양책 확대 기대에 일제히 상승했대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미국 부양책 확대 기대 때문이 아니라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이 정말 빠르면 당장 오늘이라도 발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유럽 증시가 상승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부양책 확대 기대라고 하지만 이 미국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이 부양책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오히려 뉴욕 증시에서는 악재로 작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요.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니까 증시가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진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좀 이성을 찾고 냉정하게 뭐가 정확한 호재인지 정확히 뭐 때문에 빠졌는지는 좀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그러죠. 제가 만나는 남자가 저 새낀 저거 나 말고 또 딴 년들이랑 또 썸 타는 거 내가 알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정말 양다리 걸치는 게 들통이 나도 충격받지 않는다니까요. 기절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 내가 너 그러려니 했다. 라고 쿨해진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냉정하게 악재를 체크해드리고 이런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 종목을 사세요. 올라갑니다. 이런 거 저 못해요. 그리고 왜 못하는지는 정말 왜 제가 그걸 못하는지에 대해서는요. 5만 8천 가지 이유를 달아드릴 수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가끔씩 여러분들 왜 어떤 증권 방송에서 전문가가 이렇게 자기 회원들한테 살아가게 놓고 방송에서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고 그러잖아요. 사기죄로 이렇게 고소하고 이러잖아요. 그 그러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돈이 몰리는 어떠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종목 같은 걸 드릴 수도 없고요. 또 두 번째로 시황에 대해서 얘기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미쓰리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었네. 떨어지면 에이 저 사기치네 거짓말이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평정심을 유지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악재 호재 잘 체크하세요. 어디서 뒤통수 맞을지 모릅니다. 자, 호재는요, 나오면 좋은 거예요. 증시가 올라가는 쪽을 보신다면, 라는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께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요, 미국 부양책 확대 기대 때문이 아니라 유럽과 영국 연합의 미래관계 협상이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날 일부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르면 당장 그날 밤
이날 밤 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되게 훈훈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지금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협상을 좀 결렬되고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폰데어 라이언과 보리스 존슨이 저렇게까지 지속적으로 그냥 머리 맞대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의지가 기특하다. 되겠지야. 저렇게 만나가지고 맨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저렇게 협상하는데 안 되겠냐?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가 상승한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발 더 나아가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해드렸잖아요. 만약에 재수없게 막판에 갔는데 머리를 붙잡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됐어요. 협상 결렬. 그러면 12월 31일 영국은 노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충격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막상 내년 1월 1일부터 WTO의 그 어떤 규제를 받으면서 서로 지네들끼리 관세 부과하고 막 이러다가 우리 이러지 말자.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하면 다시 만나서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영국이나 유럽연합이나 이거 미래관계 협상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지금은 당장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덜 뺏겨야지 이러고 싸우고 있지만 막상 관세 부과되면 둘 다 희생되는 거기 때문에요. 얘네들도 계산기를 두들기겠죠. 가장 좋은 거는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노딜이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이혼을 해서 영국이 정말 유럽연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번에 남은 기일이 너무 촉박해서 안 됐는데 당장 WTO 규제를 받지만 또 바로 또 새해가 돼서 진행을 해서 결국 또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또 세상이 온통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늘 호사다마라고 그렇게 좋은 일이 될 것 같으면 뭔가 또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요.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뉴욕 주식시장에서 나온 호재는 백신 보급 확대 기대감. 두 번째는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 진전입니다. 진전이라기보다 기대감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리겠죠. 이게 바로 뉴욕 증시에서 나온 호재입니다. 자, 악재가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경제 지표입니다. 지난번에 11월 달 소매 판매가 부진했거든요.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물론 좋게 나오는 것도 있고 안 좋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전반적인 흐름이 주식은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실물 경제가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뒤로 자꾸 백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였거든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서 11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8만 9천 명 감소해서 80만 3천 명이 됐다. 물론 3주 만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목요일마다 발표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미국이 주장하는 이 정도가 되면은 미국 고용이 좀 안 좋은 거야라고 기준점 잡은 게 얼마입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30만 건입니다. 그래서 그 30만 건 이하를 몇백 주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미국 고용이 엄청나게 좋다였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30만 건은 당분간 꿈의 숫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전주 대비 8만 9천 명이 감소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80만 명 이상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미국 증시에서 발표된 나온 악재 중에 경기 지표가 좀 이거 지수는 저기 올라가 있는데 실물 경제가 못 따라오네, 이거 뒤로 후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줬던 게 바로 요 두 개의 경제 지표였습니다. 물론 다른 경제 지표들도 있었고요. 좀 좋게 나온 것도 있었고 좀 부진했던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의미 있는 지표가 요 두 가지 지표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악재는 뭐였냐면 바로 이제 임기를
한 달 정도도 남기지 않은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막판에 열일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요, 11월 초에 미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이 부양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다기보다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뭐 재선이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꽂히다 보니까 지금 미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재정 부양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2월 21일 의회에서 약 9천억 달러의 재정 정책을 통과시키자 22일 날 여기에다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정 부양책 9천억 달러 규모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성인들에게 한 600달러 정도의 금액을 수표로 지급하자였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냐면 야, 뭐 성인들에게 600달러를 지급해? 야, 그거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야. 최소 성인에게는 2,000달러, 그리고 커플에게는 4,000달러를 지급하도록 법안이 수정됐으면 좋겠어라고 이의를 제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날 트럼프의 이런 이의 제의가 왜 악재가 됐냐면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다가 서명을 해가지고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서명을 해버리지 않으면 당장 다음 주에 26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어렵다라는 거죠. 왜? 이 부양책 서명이 안 되니까 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600달러가 아니라 2,000달러로, 그러니까 커플은 4,000달러면은 결국 이제 2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인에게 2,000달러인 거죠.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올리지 않으면 요 수정된 법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아마 나 사인 안 할 거야. 아마 이건 글쎄 조 바이든이 해야 될 걸?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트럼프 스타일대로 그냥 밀어붙여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9천억 달러의 규모의 부양책, 그러니까 성인에게 600달러를 주는 이 부양책이 거의 의회에 압도적으로 표결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해도 웃기지 마. 너는 지는 애야. 그래서 뭐 크게 트럼프가 저렇게 딴지를 걸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긴 합니다. 어떤 변수냐면 민주당은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가 그러니까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600달러 너무 작잖아를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꿍짝이 지금 잘 맞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막판 곤조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임기 막판에 이렇게 열일을 하는 바람에 뉴욕 증시는 저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 안 하고 다시 의회로 가서 수정법안 내놓으라고 해서 만약에 26일부터 지급해야 되는 실업급여 안 되면은 뭐가 되냐고요? 예, 셧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날 뉴욕 증시는 미국이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1억 회분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을 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또 하나 악재가 있긴 하죠. 바로 영국에 이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표 변종 바이러스도 또 등장을 했다라는 악재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떼쓰는 거거든요. 제가 또 좀 조금 못된 마음, 조금 나쁜 마음으로, 왜 여러분들 보시면 다들 착해서 그러시겠지만 저는 뭐 어떤 분들은 저를 되게 착하다고 하지만 전 되게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못된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버티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조 바이든 너 올해 대통령 못할 것 같아. 너 백악관은 들어갈 수 있겠냐? 뭐 이런 약간 그런 그 괴팍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1월 20일 전에 백악관 방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 방을 빼주면서도 자기 개인 소송이 많이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 승복에 굴복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끌기 가는 이유가 시간을 끌다가 만약에 조 바이든 당선자의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트럼프 대통령 막 나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는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고요. 시장에서 보여주는 호재 악재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수정 법안을 요구해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곤조 부려가지고 셧다운이 돼버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셧다운이 돼서 돈이 지급이 안 되면 모든 원망은요. 모든 미국 국민들의 원망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셧다운 우려감이라는 어떠한 그 새로운 악재가 좀 돌출됐지만 이 재정 부양책은 뭐 가장 좋은 건 이거죠. 뭐 조금 연장해서 그래? 그러면은 뭐 당장 실업급여 못 받지만 실업급여 못 받을 정도로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을 받아들이면 미국 국민들은 600달러가 아니라 2000달러 받는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정 안 되면 뭐 셧다운까지 시킬 필요가 있냐 그러지 말자라고 한다면 이번엔 600달러로 결정하고 또다시 부양책을 또 써서 뭐 나중에 다음에는 뭐 1400달러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게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영국 브렉시트 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영국과 유럽연합이 이렇게 막 떨어지면 막 영국이 막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막 저기 뭐 안드로메다로 갑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요. 어떤 악재, 호재는요. 유후 하고 막 좋아하는데 악재에 봉착하게 되면 멘붕이 돼가지고요. 마치 나라를 잃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예를 들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인재가 아니잖아요. 뭐 중국이 그랬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뭐 그렇게 뭐 음모론 제기하지 말고 어쨌든 코로나19 같은 아니면 뭐 어떤 자연재해 같은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대신 최소한 주식시장에서 경제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사람이 만든 돈이고 그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는 돈이다 보니까 돈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든지 인간이 이렇게 짱구를 굴려가지고 진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렇게 어떤 돈에 관련된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셧다운 우려감 어머 셧다운 되면 어떡하지 가슴이 덜컥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긍정의 에너지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 600달러가 아니라 조금 뭐 며칠 동안 뭐 셧다운 되고 그래도 미국이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셧다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다음에 다시 이제 하게 되면은 600달러가 아니라 2000달러 하면 그 돈으로 미국 국민들이 막 소비하면 미국 경제도 좋아질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600달러 주고 그러면 또다시 바로 그냥 부양책 또 써가지고 다음에 1400달러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메시지를 전해드리며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지 않으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아름다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